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우리나라는 정치를 사람 중심으로 바라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물론 정치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만 중요한 것은 정치를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이성적인 프로세스여야 할 정치가 감성적인 존재로 바뀌어지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정치적 과정이 불필요하게 꼬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문화가 보편적인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만 바꾸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사람만 바뀌는 것, 이거 문제 해결의 근본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 바로 어제였었죠. 새로운 청와대 홍보수석이 발표되면서 청와대와 내각을 중심으로 한 대폭적인 물갈이가 시작된다는 보도가 많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회는 매번 총선 때마다 평균 50%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물갈이 비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나라 정치는 바뀌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상기하면 사람만 바꾼다는 것, 이게 그다지 효율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 개조로 논한다면 사람 바꾸는 일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시작합니다.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일주일을 또 시작하는 월요일이죠. 오늘도 뉴스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네. 홍보수석도 교체가 됐고, 그렇죠. 원래는 총리도 어제 발표한다고 그랬는데 네. 장고에 들어갔다고 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장고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언제 발표하나 했더니 오늘이래요. 네, 장고가 하루죠. 뭐 장고가 하루일 수도 있고, 장고 자꾸 하니까 무슨 옛날에 서부에서 돌아온 장고. 장고도 네. 생각이 나고. 예, 오늘 헤드카피 어떤 겁니까? 오늘 헤드카피 유왕 유심 이렇게 이제 사자성어를 찾아봤는데요. 아니 어떻게 네. 제가 사자성어에 약하다는 걸 아시고 이렇게 어려운 사자, 이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진다. 우리말 속담으로는요, 산 넘어 산이다. 예, 비슷합니다. 아. 지금 우리 정치 상황 얘기입니다. 예, 그렇군요. 산 네. 넘어 산. 유식한 말로 유왕유심. 네.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게 근데 우리나라 정치는 항상 그런데. 그렇죠. 예, 이번 주도 진짜 산 넘어 산이죠? 네, 이게 어쩌다가 태평성대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뭐 계속 혼란인데요. 연휴를 거치면서 지방선거 평가 쏟아져 나왔죠. 이 와중에 말씀하신 대로 어제 오전에 청와대는 이정현 홍보수석 사표를 처리하고 윤두현 YTN 플러스 사장을 신임 홍보수석으로 발표했습니다. 여당은 잘한 인사다. 간단하게 얘기했고요. 야당은 온당하지 않은 인사다. 이렇게 이제 갈립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나라는 항상 야당이 잘한 인사라고 얘기한 적이 다 한 번도 그렇죠. 없어요. 단 한 번도 물론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야당이었을 때에도 그랬고. 어디나 예, 마찬가지죠. 항상 그래요, 우리나라는. 예. 그래서 서로 이제 반대 의견을 내는데요. 네. 관심을 모은 것은 이정현 전 수석의 거취인데요. 네. 당장 730 재보선에서 서울 동작을에 출마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개각 때 행정자치부 장관 등 이제 내각으로 들어갈 것이냐, 이런 관측들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청와대 발표를 들어보니 아무래도 문책성 성격이 있는데 일정 기간 자숙기를 가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동작을에 제가 살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아니, 여기가 경쟁률이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 아닙니다. 여야 모두 지금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나가겠다고 그러는데. 그러게요. 예. 주가가 높아지고 있네요. 동작을이.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산 넘어 산, 이게 인사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뉴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말이에요. 또 다른 뉴스가 예. 너무 첩첩산중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이 730 재보선 얘기가 벌써 나옵니다. 네. 근데 그 전에 7.14 새누리당 전대가 있습니다. 아하. 전당대회가 있죠. 예. 지금 이완구 원내대표가 이제 취임하자마자 예. 사실은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 이거 다 끌어안고 어허. 지방선거를 이제 힘겹게 막아냈다는 평이죠. 예. 그런데 이제 730 재보선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어마어마한 경쟁률로 그렇죠. 거물 정치인들이 모두 다 나오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예. 지금 7월 14일 이 여당의 당권의 향배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예. 이 상황에서 제일 먼저 어제 오후 2시에 김무성 의원이 이제 첫 탄을 쐈죠.
그렇죠. 이 선제 공격을 개시하면서 자신은 의리를 목숨처럼 여기고 정치 인생의 신조로 삼아왔다. 요새는 의리가 아니라 의리잖아요. 의리. 네, 김보석 씨 때문에 의리가 유행인데 의리가 중요하죠. 의리를 내세우면서 지금 새누리당이 위기다. 자신부터 혁신하고 위기에 빠진 새누리당과 대한민국을 혁신하겠다. 이렇게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예. 이제 서청원 의원, 이인재 의원 등 줄줄이 당대표 출마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충돌이다. 이렇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상파 방송에서 토요일 밤에 터졌죠. 추정 60분이 토요일 밤에 하나요? 맞습니다. 예. 김무성 의원이 분명히 해명해야 될 부분은 해명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된 S대학 비리가 하나 그렇죠. 터졌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이 억울한 점이 있으면 억울한 대로 분명히 해명은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자신부터 혁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권 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로 출마하신 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분명할 건 분명히 해야죠. 이제 다양한 검증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나서는 분들 모두 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검증 차원에서 새누리당 당대표에 나가는 분들 연결하도록 차례를 할 텐데요. 좋네요. 예. 오늘은 어제 기자회견을 하고 깜짝 출마하신 분이죠. 당대표 선거에 이 김영우 의원을 한번 오늘은 연결해 보고요. 네. 저희가 내일 모레는 서청원 전 대표로도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이게 딴 얘기 하다가 또 이거 어디까지 얘기했는 요새는 이게 나이가 먹어서 까막까막해요. 첩첩산중이라 뭐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야당도 첩첩산중 아니에요? 야당도 첩첩산중이죠. 그죠? 지금 이 제일 큰 것은 지방선거 이후에 이게 잘 된 거냐 못 된 거냐 가지고 이 안철수 대표 이제 책임론 이런 것도 나오고요. 왜 광주에 집중해서 경기, 인천, 부산, 서울이 했느냐 뭐 이런 책임론도 있고요. 반면에 잘했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지금 이게 아직 수습이 안 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이제 이 박영선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서 이 원내대표 모임을 정례화하자. 매주 월요일 날 만나자. 그래서 민생 같이 풀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번 주 11일에는 여당이 12일에는 야당이 국회에서 이제 이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이 있습니다. 양쪽 다 원내대표가 나서는데요. 이번 주에 그 연설을 잘 들어보면 여당 야당의 향후 전략이 나올 것 같은데 야당은 일단 공세를 펴야 되니까 6월 국회에서 세월호 국정조사에 집중하면서 이제 총리와 내각의 인선을 기다리면서 칼을 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외에도 뭐 김기춘 비서실장 거취라든가요. 줄줄이 있는데 KBS도 사실은 이제 선거 끝나자마자 기관장 사장이 해임됐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늘 새벽 보니까 지난 밤에 유난히 선생님 세월호에서 수습되셨고요. 그리고 또 남성 한 분도 발견이 돼서 앞으로 또 이 문제 수습도 계속 가닥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윤이나 선생님은 수습이 되셨는데 윤이나 선생님의 오빠 되시는 분하고 저희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그 오빠분이 말씀하셨던 그게 생각이 나요. 여태까지 살면서 동생이랑 싸우기만 했고 잘해준 것도 없어가지고 내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동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랬어요. 형제들은 다 그런 거 아니냐고. 진짜 형제는 다 그렇죠. 지난밤에 나오셨군요. 굉장히 이제 예쁜 28살 여선생님인데 19명 학생을 구하고 3층으로 또 뛰어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참 총리 이제 오늘 발표한다고 그랬죠. 그렇겠죠. 그죠? 총리 발표하고 또 다른 뉴스 어떤 것들에 주목해야 될까요? 이제 적어보셔야죠. 지금 유병헌 회장 오리무중입니다. 보시면 어제도 구원파에서 또 기자회견을 냈거든요. 검찰 약속과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죄송하지만 거기 기자회견 신경이 안 쓰여요. 맨 처음에 좀 굉장한 건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하더라고요. 이제는 전략을 간파하셨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검찰이. 제목은 잘 져요. 제목은 대단하죠. 근데 내용이 별거 없어요. 문제는 거기 있지. 최재경 검사. 약속과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식이고요. 전 그래서 예전에 김기춘 실장님 꼭 버텨주십시오. 그래서 대단한 거 나오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별거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검찰이 공제에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장기간 도주하는 유 회장을 못 잡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는 또 이제 순천을 벗어났다.
예. 그렇게 철통 감시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벗어났다 그러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목포와 해남으로 갔다고 하니 아하. 바다 쪽에서 벌써 만약에 밀항했으면 어쩔 겁니까? 이게 검찰이 지금 궁지에 몰려서 해경만 해체하냐 검찰도 해체하라 이런 이제 비아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예. 어떻게든 빨리 잡아야 될 텐데 근데 걱정입니다. 이 검찰이 너무 큰 소리를 많이 쳤어요 초반기에. 이게 사실은 좀 겸손한 모드로 나갔으면 괜찮은데 자격도 있는 거죠? 인천지검장이 뭐 대단한 검사다 막 이렇게 떠들다 그랬죠. 결국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수사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예. 빨리 해결되기를 이제 바라야죠. 오늘 마지막으로 그럼 음악은 어떤? 네, 이거 유한유심 얘기 드렸으니까 예. 이게 마운틴 하이 높은 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렇죠. 사관과 신사 흘러간 추억의 명화의 주제가 옛날에 그 우스갯소리로 누가 이걸 토강과 신토라고 얘기했다는 맞습니다. 얘기도 있습니다. 토강과 신토와 예, 이렇게 예. 불렀었죠. Up Where We Belong인데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갈 길이 멀고 우리 앞에 산들도 놓여 있지만 매일 한 발씩 오르면 된다. 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헤쳐나가야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When it's real, I keep it alive. The road is long. There are mountains in our way, but we climb a step every day. The lift is up where we belong, where the eagles cry on the mountain high.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첫 번째 작심 인터뷰입니다. 6.4 지방선거 지난 수요일에 있었고 목요일 날 저희가 방송을 보내드렸고 금요일이 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화제의 당선자라고 불릴 수 있는 분들 저희가 전화 연결해서 직접 입장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가장 접전 지역이라고 꼽혔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의외로 접전이라기보다도 일찍 나온 지역이다. 바로 인천인데요. 인천시장 당선자인 유정복 당선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가 여론조사에서 있잖아요. 네, 엎치락뒤치락 하던 지역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의외로 이게 뚜껑 열어보니까 결과가 빨리 나왔어요. 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선거라고 하는 것을 후보자 바로 알기다. 이런 예. 후보자 바로 아는 진실 게임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입니다. 예. 진실을 알면은 정확한 선택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저는 선거운동 과정 내내 제 진심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그것은 바로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여론조사가 어려웠던 부분은 초기에 사실 현직 시장보다 현격하게 인지도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세월호 참사로 인한 제가 운동을 할 수도 없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인지도를 높여가기가 어려웠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이 이제 여론조사가 좀 힘들게 나온 부분이었다고 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저희 그 진정성이라든가 또 인천 발전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승리하리라는 것은 뭐 믿어 의심치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결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결국은 진심의 승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진심의 승리다. 근데 선거 바로 다음날 제가 이 섭외 때문에 전화 드렸었잖아요. 그때는 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시더니. 네네. 좀. 금방 나으셨어요? 어떻게? 아직도 뭐 썩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아무래도 뭐 선거 과정에는 뭐 많은 연설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목이 많이 쉬었던 상태였었죠. 지금은 멀쩡하십니다.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제가 굉장히 기억이 남는 게 우리 유 당선자하고 인터뷰했을 때 제 기억이 남는 부분이 친박임을 전혀 부인하지 않으셨던 게 제가 참 기억에 남는데 네. 그런 마케팅에 주요했다고 보십니까? 뭐 신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분들이 제가 박근혜 대통령과 가깝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글쎄요. 예. 그거를 부정할 일도 아니고 예. 또 부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예. 저는 그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좋은 정치 철학과 이런 부분들을 저는 항상 존중하고 또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다만 이제 뭐 박근혜 마케팅이다 해서 굳이 내세울 수도 없는 게 이미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 능력 있는 시장, 힘 있는 시장을 주장해 왔습니다. 예. 그게 이제 뭐 힘 있는 시장론이라는 게 단지 대통령하고 가깝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사실은 30년간 행정 경험, 정치 경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 특히 사실 시장군수구청장을 다 지내고 장관을 2번 지내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사실 다른 어떤 시도지사보다도 개인의 역량을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자꾸 그런 부분이 잘 안 나타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의 그런 정치 경험이라든가 또 특히 지방행정에 맞춤형 어떤 경력을 갖고 있었다는 부분 거기다가 이제 대통령과 정부가 지원하고 협력할 그런 힘 있는 시장론이 이제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컸었고요. 예. 또 무엇보다도 뭐 제가 인천 출신으로서의 최초의 시장이라고 지금 뭐 또 이제 특이하게 상황이 됐는데 고향을 위해서 무한 애정을 갖고 진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는 그것이 다 어우러져서 힘 있는 시장론을 얘기한 거거든요. 예,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박근혜 마케팅이 끝까지 역효과 없이 끝까지 좀 괜찮았다.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제 세월호 문제로 이제 다소 지지율의 변화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예. 국민들께서는 대통령 또 새누리당에게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을 잘 수습하고 또 정말 미래의 더 희망을 열어나가기를 바라는 그 국민적 명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이 성공해야 국민이 행복하고 나라가 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 대해서 또 힘을 실어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힘이라는 것을 이제 제일 처음에 아시안 게임에 좀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 안 남았죠? 그렇습니다. 이제 뭐 9월 19일부터니까. 그렇죠. 3달 남았습니다. 예. 뭐 아시안 게임 준비는 어떻게 지금 좀 파악을 해보셨어요? 별 문제 없어요? 예. 제가 뭐 본격적인 파악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만 네. 아시안게임은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서 그동안 착실하게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곧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보고도 받아야 될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주재하에 사전 점검회의를 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종 사항을 최종 점검하고 또 필요한 정부의 지원과 협력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협력을 얻어내서 이제 차질 없이 아시안 게임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좀 인천에 관련된 질문은 아닌데요. 장관을 2번이나 지내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좀 여쭤보는 겁니다. 뭐 총리 지명이 어제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오늘 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유 당선자 2번이나 이제 장관을 지내셨던 입장에서 볼 때 이번 이런 시기 세월호 참사 전국을 잘 수습할 수 있는 수습해야만 하는 이런 시기에는 어떤 특성이 가진 총리가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사실 인사를 어떤 한 측면을만 놓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그때의 분위기에 따라서 뭐 총리를 지명하기보다는 총리는 내각을 총괄하는 그런 입장에서 예. 종합적인 국정 운영을 이루어 나가고 또 대통령을 잘 이제 국정 운영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사가 돼야 되는 것이 1차적인 거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좀 더 국민들이 이런 전국의 안정과 또 안심, 국민 안심 이런 측면에서 좀 정무적 감각도 갖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인데 인사에 대해서는 사실 무슨 단편적인 한 시각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어떤 물론 강조한다는 그렇죠. 것은 좀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대통령께서 얼마나 많이 이제 고심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하여튼 후보가 이번에 임명이 됐으면 합니다. 아이고, 우리도 상당히 궁금한데, 지금 이 상황에서, 원래 어제 발표하기로 했는데 이게 또 연기가 돼가지고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왜? 예? 어제 발표하기로 했다는 것도 그건 언론의 생각이었지만. 어디 정부에서 어제 발표하기로 했다고 얘기했다는 바는 제가 못 들었고요. 근데 언론의 자꾸 추정이죠. 오늘 한다는 것도 추정이지, 언제 한다고 얘기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빨리 좀 하는 게 좋죠.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구나 알 수 있는 계기 아니겠어요? 예. 어쨌든 최초의 인천 출신 시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고향에서 시장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아시안 게임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성공적인, 부채도 획기적으로 줄이시고 성공적인 시장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인천시장으로 당선되셨죠. 새누리당 유정복 당선인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전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올여름 역사와 전통이 있는 영국 최고의 교육도시 옥스퍼드에서 품격이 다른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와 APC가 주최하는 영국 주니어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프랑스와 스위스, 이탈리아의 문화유적지를 돌아보는 현장 학습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주니어 영어 캠프. YTN 웹사이트나 서울 전화 723-0550, 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첫 순서 스포츠 소식 알아보면서 시작을 할 텐데요. 예, 잠시 후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역은 9호선 마곡나루역입니다. 더 큰 성공으로 가실 분은 일성 트로엘 플래닛으로 가십시오. 9호선 마곡나루역 개통 예정. 오피스텔 이제는 마곡으로 환승하라. 마곡지구 골든블럭의 중심 마곡나루역 일성 트로엘 플래닛. 문의 1899-7181 일성건설 모델하우스 오픈 중.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났잖아요. 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LDA SK텔레콤. 담쟁이가 청춘에게 조금씩 오르다 보면 찾아올 거야. 네 이름으로 세상을 뒤덮을 그날이. 맑고 깨끗한 청춘은 별이다. 칠성사이다. 예, 스포츠 소식 오늘도 경향신문 김세용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박인비 선수 얘기부터 해보죠. 미국 네. 여자 프로골프 투어, 우리가 흔히 LPGA라고 얘기하죠. 네네. 시즌 첫 승을 거뒀네요. 그죠? 네. 우리나라 선수가거든 첫 승이기도 하죠. 네.
캐나다에서 열린 매뉴라이프 LPGA 파이낸셜 클래식이라는 대회입니다. 박인비가 3라운드까지는 선두에 2타 뒤졌거든요. 근데 오늘 무려 10개 버디를 잡으면서 10언더파를 쳤습니다. 23언더파 기록하면서 2위가 미국의 크리스티 컨데요. 3타차로 따돌리면서 우승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 시즌 박인비가 6승을 거뒀고 올해는 거둔 첫 승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적의 선수가 올 시즌 동안 우승이 없었거든요. 올 시즌 LPGA 투어가 모두 33개 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중에 이번 대회가 14번째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14번째 대회 만에 시즌 첫 승을 신고한 거죠. 다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LA 다저스 류현진 선수. 저도 이거 잠깐 경기를 봤는데, 그죠? 네. 7승을 거뒀어요. 네. 이 참 어려운 7승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예. 토요일에 열렸던 경기죠. 콜로라도 원정을 가서 류현진이 7승을 거뒀습니다. 6이닝을 던지면서 2실점으로 막았는데 그러면서 최근 4연승 시즌 7승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참 어려운 경기였어요. 1회, 2회, 4회 계속 주자를 내보내고 위기에 몰렸고요. 그때마다 후속타를 잘 처리하면서 실점을 2실점으로 막았는데 경기 장소가 코어스필드라고 해서 해발 1600m 고지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희박을 해서 희박해서 타구가 높은 타구가 나오게 되면 이게 장타로 연결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유현진 선수도 경기 전에 불펜 투구를 많이 하면서 땅바닥을 보면서 공을 던졌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 정도로 공을 낮게 세구를 했고 최고 시속이 150km, 평소보다 한 2-3km가 낮았습니다. 컨디션이 썩 좋지는 않았는데요. 예. 노련하게 고비를 넘기면서 시즌 7승을 얻었고 지금 LA 다저스가 팀 일정 중에 지금 39% 정도를 소화했는데 유현진이 7승입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유현진이 7승 내지 8승을 더 할 거다라는 수치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렇게 하면 지난해 14승 거뒀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15승 이상이 지금 기대가 되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프로야구에서는 그 넥센이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화제가 되고 있죠? 그 박병호 네. 선수 말이에요. 예. 네. 박병호 선수가 지금 계속 홈런포를 쏘아 올리고 있는데요. 네. 금요일 날 두 개를 쳤고 토요일 날 2개를 쳤습니다. 홈런을. 안타 하나 치기도 어려운데 지금 홈런을 2개씩 쳤고 어제도 목동에서 열린 두산전에서 홈런 하나 더 쳤습니다. 예. 130m 장외 홈런이라고 해서 목동 경기장을 넘어가는 홈런을 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 3일 동안 홈런 5개를 몰아치면서 26개 홈런 단독 선두인데요. 예. 지금 대기록이 세워질 거라는 기대감이 지금 자꾸 일고 있습니다. 지금 모두 55경기를 했는데 박병호가 홈런을 26개를 쳤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128경기를 모두 다 뛰게 되면 수치상으로 홈런이 60개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의 산신 최다 홈런이 2003년도 이승엽 선수가 친 56개였거든요. 예. 그 기록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기대감이 야구 팬들한테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넥센의 서건창 선수 어제 안타를 5개를 쳤거든요. 예. 네, 이 선수가 지금 안타 제조기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건창이 55경기 치르면서 89개 안타를 쳤는데 만약에 128경기를 다 치른다고 하면 수치상 207개의 안타 나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는 이종범 지금 하나 코치로 있죠. 이종범이 해태 시절인 1994년에 196개 안타를 친 적이 있어요. 예. 어느 누구도 200안타 고지를 넘지 못했는데 그걸 또 서건창이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예, 오늘의 두 번째 작심 인터뷰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본격적으로 지금 당권 경쟁에 돌입을 했습니다. 상당히 뜨거워질 조짐이 많죠. 원조 친박으로 불렸지만 사실은 지금 비박계의 수장으로 여겨지고 있는 이 김무성 의원, 그리고 비박계의 재선 김영우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출마를 공식화했고요.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은 역시 친박계 이 좌장 서청원 전 대표가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작심 인터뷰에서는 새누리당 대표직에 출마한 후보들 차례로 연결할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영우입니다. 예. 당대표 이거 언제부터 생각하셨어요? 나가려고? 예, 제가 올해 초부터 이제 그 초재선 의원 모임, 이른바 그 혁신연대 모임을 이제 그 간사를 맡아 왔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또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좀 답답해했던 게 이 현안에 대해서 우리 당이 너무 그 목소리를 못 낸다. 그리고 이 부자 정당, 웰빙 정당의 이미지도 너무 강하다. 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면은 항상 그 대통령 뒤에 숨는 그 어찌 보면 그 정치적인 마마보이 정당의 그 이미지가 있다. 예. 이런 그 많은 그 문제 의식이 토론돼 왔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부자 정당, 웰빙 정당의 이미지로는 30, 40대 젊은 층, 또 서민들로부터 우리가 신뢰를 또 사랑을 받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서도 30, 40대는 뭐 거의 등을 돌렸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에. 그래서 저는 특히 30, 40대 셀러리맨 또 서민들을 좀 대변하기 위해서 준비는 좀 해왔었습니다. 근데 왜 꼭 자신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우리 정당이 크기가 크죠. 거대 공룡 정당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 국민들 특히 서민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정서적으로 이 서민들의 고통을 직접 느끼고 이 겪은 분들이 솔직히 당 지도부에서는 많지 않아 왔다고 봅니다. 거의 뭐 법조인 정당 또 재벌 출신의 이런 분들이 이 당 지도부에 포진해 왔었거든요. 이런 경우라면은 국민들이 볼 때 과연 새누리당이 매일매일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의 마음을 알아줄 것인가. 이런 저는 의구심이 항상 들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나섰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뭐 그건 좋은데 지금 더군다나 이제 기자회견에서 김무성 의원하고 서청원 전 대표 상대로 대표직 불출마를 간곡히 부탁한다 이런 얘기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하신 거죠? 저는 이번 전당대회는 우리 그 당과 또 우리 정치권의 정치 풍토를 거의 혁명적인 혁신을 통해서 바꿔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열리는 대회이니만큼 저는 이번 정당대회가 단순히 무슨 원조 친박 논쟁으로 얼룩진다든지 줄 세우기 정치로 다시 우리가 구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제 그 소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분 제가 볼 때는 경륜과 경험이 많으시죠. 하지만 지금은 당의 그 화합 또 단결을 위해서 이 뭐라 그럴까요? 자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역할. 하지만은 그 당 지도부가 되기 위해서 용호 상박의 어떤 혈투를 벌인다면은 이 당원들로부터 또 국민들로부터 저희 새누리당이 더 멀어지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우려가 됩니다. 이 두 분이 실제로 지금 줄 세우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인식됩니다. 어떻게요? 특히 예를 들면은 뭐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출마 선언을 하시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슨 큰 그 정치적인 포럼을 열면서 출마 선언을 한다든지 이런 게 지금 예측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그 정치적인 거물급 이런 인사들이 정치적인 그 모임을 한다든지 이벤트를 하면은 사실 초선 의원, 대선 의원님들 많이들 가십니다. 저도 많이 또 다녀봤고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줄서기 되는 거고 또 정치 캠프 사무실을 여의도에 열게 되면은 많은 의원들 드나들게 됩니다. 인사 다니게 되죠. 저는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줄 세우기 정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 저 풍수지리상 또 좋은 그 빌딩에 두 분 다 그 저 서청원 전 대표하고 김무성 의원하고 그 얻으신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우리 김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줄 세우기에 반대하고 이런 거 좀 당내 호응이 있어요? 그 호응 정도를 뭐 제가 가늠하기는 어렵죠. 하지만은 그렇게 다선 의원님들 특히 친박 또 원조 친박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 그 당의 그 범위와 당의 의미를 저는 굉장히 축소시키고 왜곡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당대표라고 하는 자리는 국민들을 위해서 무한 서비스를 해야 되는 무한 책임이 있는 자리지. 예. 어떤 친박, 맏형 뭐 이런 분들 이런 것을 이렇게 인식되는 분들이 맞는 자리가 저는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친박, 원조 친박 말씀하셨는데 김무성 의원이 친박이에요? 그 뭐 제가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그 언론에서도 그렇고 어제 김무성 선배님께서는 사실 그 친박, 그 원조 친박, 그러니까 친박을 원래 제가 뭐 정확한 워딩은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그 원조 친박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말씀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하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제가 간박 같아요, 저는. 간박은 뭐냐면 간헐적 친박. 예? 지금 이제 친박을 놓고 무슨 배신이니 의리니 이런 걸 논할 시점이 아니거든요. 전당대회 예. 당대표 뽑는 행사는 얼마나 맞습니다. 국민적으로 중요한 그 이벤트입니까? 예. 근데요, 그 의리를 논하는 건 아닌데 지난 7일 오후에 방송된 KBS ETV의 추정 60분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그 추정 60분에 김무성 의원에 대한 의혹이 집중적으로 거론이 됐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어떤 S대학 총장 A씨가, 예? 국회, 작년이었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감 직전까지만 해도 증인 명단에 올랐었는데, S대학 총장 A씨가요. 결국 증인 채택이 불발이 됐고, 그 불발 과정에서 여권 실세의원이 A 총장을 보호하려고 교문위에 로비했다. 이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것이 추정 60분의 요지였고요. 문제 의원이 바로 김무성 의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김무성 의원이 왜 로비를 했느냐? 둘째 딸이 바로 이 S대학의 최연소 전임교수로 임명된 것이 확인이 됐다니까 모종의 이런 의혹이 있다. 이런 게 지금 보도가 된다. 물론 김무성 의원은 내 딸은 실력으로 됐다라는 입장인데 어쨌든 당대표 선거에 나가고 있는 분이 이런 의혹 제기되어 있는 건 조금 좀 그런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뭐 의혹 제기만으로는 저희가 정확한 사실을 알 수가 없겠죠. 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김무성 선배님, 김무성 의원님은 굉장히 사실은 기본에 충실하시고 원칙적인 분이세요. 예. 저는 뭐 그럴 리 없다고 보는데요. 그럴 리 없다고 보신다? 예. 제가 뭐 그 사실 확인을 제가 할 수는 없는 거고, 예. 그냥 의혹 제기한 것만으로는 아직 판단이 안 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요, 좀 더 이 의혹 제기보다 좀 더 깊게 팔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글쎄, 그것은 뭐 언론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해야 될 일이겠죠. 저는 뭐 내가 투부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김무성 의원하고 이 인터뷰가 참 어려우니까 제가 공개적으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게 우리 김무성 의원도 인터뷰에 좀 응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부탁을 좀 드립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전 중요하다고 보고요. 자, 그리고 지금요, 요번에 지방선거, 그죠? 거치고, 이 지방선거에서 지금 새누리당이 좀 캐치해야 돼. 뽑아낼 수 있는 민심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 지도부는 뭐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여건 속에서 그래도 새누리당이 선방했다라는 그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 저는 이것은 그 민심을 완전히 오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 거대하게 밀려오는 민심의 쓰나미, 이 새누리당의 경종을 울리는 민심의 쓰나미의 전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 13% 차이, 엄청나게 큰 차이죠. 이 차이로 패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남의 한 개 구는 완전히 또 야당에 넘겨줬고요. 예. 그리고 대구와 부산 민심 완전히 달라졌죠. 예.
예, 또 충청권 그 4곳. 사실 지금 그 이번 지방선거 선대위원장의 핵심 포스트들이 충청권 출신이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충청 남북도 뭐 대전 또 세종시 전부 다 야당 쪽으로 넘어갔는데요. 이렇다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이거 심각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예. 또 하나는 사실 이번에 이제 일정 부분 그 박근혜 대통령 마케팅이 성공한 거 맞습니다. 인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 그래도 인물론에서 앞선 곳은 저는 이겼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라든지 또 대구에서도 사실 권영진 의원이 소위 그 비박 출신이었지만은 아주 그 멋지게 잘 싸워줬어요. 그리고 이 인천도 유정복이라고 하는 인물 저는 뭐 그래도 능력 있고 그 개인적인 능력이 있고 신선한 그런 그 이미지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새누리당에 일단 그 젊은 층이 등을 돌렸다라고 하는 그 아픈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되고요. 또 이 새로운 인물들이 역시 또 개혁적인 성향의 인물들이 이번에 당선된 것으로 봤을 때 우리 당에 우리 또 정치권에 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충청권 4곳, 뭐, 야당이 든 건 맞는데요. 사실은 그중 4곳 중에서 2곳은 원래 야당이 차지하고 있었대서 연임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거기 충청권의 기초단체장들이나 기초의회 의원 같은 경우에 새누리당이 싹쓸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원내 대표도 사실은 그 충청권 그 인사가 됐고 또 기존의 그 새누리당하고 자유선진당하고 합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실 결과가 잘 나왔어야죠. 한데 완전히 지금 뭐 1대1 구도가 됐는데 저희가 패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거 뭔가 심상치 않은 민심의 쓰나미에 전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당장 대통령 선거 치러지면 우리 여당이 집니다.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지금 자유선진당하고 합당을 해서 그렇다.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 총리 발표가 임박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당청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당정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총리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으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여와 야를 어느 정도 아우를 수 있는 지도력 또 소통 능력, 정치력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과의 그 공감 능력이 있는 분이라야 된다. 예를 들면 지난 그 안대희 총리 지명자 낙마.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정말 서글펐을 거예요. 한 5개월 만에 16억 원을 벌었고 총리 지명이 되니까 또 11억을 사회에 환원한다 그랬고 이거 얼마나 편의주의적입니까? 국민들이 볼 때.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또 다시 정관 예우 받아서 변호사 하면은 몇 달 만에 또 수십억 벌 텐데. 그러니까 법조인은 국민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정서를 감정을 저는 제대로 읽지 못한 총리 지명이었다고 보고요. 이번에 정말 지명을 하게 되면 정말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좀 크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총리가 좀 지명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선전하시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대표직에 출사표를 던진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을 맛보리 맥콜.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예, 2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전 잠시 뒤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